혹시 여기서 지금 워홀 비자 이미 받으신 분, 그 다음에 학생 비자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아일랜드 어학 학생 비자는 8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8개월보다 짧거나 긴 어학 학생 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평생에 3번을 쓸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를 신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는 거를 재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착하셔가지고 의외로 한번 쓰신 다음에 8개월하고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약간 좀 아쉬운 느낌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정착도 다 했구나,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집도 다 구해놨고, 잡도 구해놨고, 근데 영어는 아직 많이 안 는 것 같아. 근데 딱 돌아오려니까 아쉬우니까 재연장을 거기서 좀 많이들 하시는 편이세요. 재연장 같은 거 하실 때는 유학원을 이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재연장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보통 저희 뭐 사이트에도 아까 가격이 다 나와 있지만 신규 학생들을 위한 가격이고,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학원들은 신규 재연장 가격이 똑같은 곳들도 있어요. 좀 흔히 말하는 좋은 어학원들은. 어쨌든 그래서 8개월짜리 비자를 받으시게 되고, 총 6개월간 학교를 다니시고 2개월은 홀리데이를 사용하시게 돼요. 그리고 요거에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방학은 학교 방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연중 무휴로 그냥 계속 운영됩니다. 딱 그 학교가 쉬는 때는 그때예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크리스마스 직전 직후 해가지고 한 2, 3주 정도? 그때 딱 한 번 쉬고요. 나머지는 연중 무휴로 운영돼요. 그래서 요 홀리데이 2개월은 총 8주거든요. 8주는 본인이, 그러니까 총 학교를 8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8주 동안 학교에다 미리 신청을 하고 학교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 가능하시고요. 이게 워킹 홀리데이가 대부분 사실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의 유일한 장점 2가지는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학원 등록하고 돈만 내면, 어학원에서 서류만 다 나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주당 40시간까지 체류하시는 동안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일랜드 가실 때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단어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혹시 되시면 사진 한 번씩 찍어두세요.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따 중요한 것만 위주로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의류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많은 학생분들을 이제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의견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옷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여기도 다 있네? 이러면서. 그리고 잘 안 입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 몇 가지만 딱딱딱 챙기시고, 내가 진짜 아끼는 거, 그런 거 몇 개지만 챙기시고, 웬만한 거는 그냥 가서 거기서 사서 입고 버린다, 혹은 입고 나면 주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챙기시는 게 좀 짐을 가볍게 쌀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판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일랜드에도 보면은 이제 아르고스라 그래가지고 전기 제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15, 20유로에 그 한국 거랑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 밑에 까는 거. 이불 밑에 깔아서 쓰는 거, 히팅 매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살 수 있으니까 굳이 한국 거를, 근데 한국에 더 훨씬 더 이게 뜨겁기는 해요. 한국 거가 제일 좋긴 해요. 그 질이. 그러니까 만약에 난 굳이 한국 거 필요하다, 지져야 되겠다, 막 이러면은 이제 한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드라이기도 마찬가지죠.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플러그도 다르고 헤어드라이기는 싸요. 또 거기 가면 뭐 아주 좋은 제품을 뭐 비달사순 이런 거 쓰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가서 거기서 한 10유로, 20유로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고 거기서 팔고 오세요. 밥솥도 마찬가지로 나는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중고밥솥도 거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GNIB 방문, 아까 그랬잖아요. 도착한 다음에 방문 예약을 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보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약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은 지체 없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질 남미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정보 공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블린 기준인데 GNIB 방문 예약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 번. 예전에는 이제 그 이메일로 하는 예약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전화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그 국내에서만 걸리는 전화로 바뀌었어요. 아일랜드 내에서 전화를 걸어야지만 전화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걸고 싶다고 해서 그 번호를 걸면은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낸 거야. 그래서 스카이프로 크레딧을 충전한 다음에 마치 아일랜드에서 거는 것처럼 해가지고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유튜브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한국 분들이 뭐 네이버랑 블로그 이런 거 쉐어해가지고 또 몇 분들이 성공을 하셨나 봐요. 본인이 정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일랜드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아일랜드의 행정 처리가 정말 짜증나고 막 그렇거든요. 느리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걸 따르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당장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서 뭘 처리를 하면.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일 처리, 비자 관련한 것도 그렇고 텍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아까 그랬죠. 제가 학생 비자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럼 꼭 물어보시는 분들. 학생 비자 20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시간 일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한다고 갑자기 막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연행해가고 강제 추방시키고 이러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전 무슨 사례를 봤냐면 출입국 여행 갔다 오시다가 그 잡 등록이 2개가 돼 있는 게 딱 거기서 뜬 거예요. 심사에서. 거기서 추방 당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원래는 다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돌았냐면 그거 일하셔도 상관없다. 걸려도 당신이 손해가 아니라 업주에게 손해다. 업주가 페널티를 먹는다. 이게 맞거든요. 업주도 무조건 페널티 먹어요. 학생 비자 20시간인데 일을 더 줬잖아요. 업주가 페널티 먹는 거 무조건 맞아요. 근데 학생조차도 나한테 일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시간 20시간인데 그 이상을 일한 건 맞잖아요. 걸려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한 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는. 근데 장기로 살 분들은 더더욱 장기로 사시고 싶은 분들은 더더욱. 왜냐면 나중에 또 다른 나라 유럽이니까 유럽 다른 나라 또 들어갈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법을 따르시는 거를 저는 유학원으로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워홀이랑 아일랜드 정착 순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워홀 분들은 비자 승인서랑 이제 왕복 항공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왕복 항공권을 꼭 끊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민국의 규정은, 또 대사관의 규정은,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 가이드라인 읽어보셨으니까. 왕복 항공권을 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도 이제, 한 1,000몇백 분의 수속을 다 받아봤는데, 워홀, 그리고 학생 비자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분들이 편도로 입국을 시도를 많이 하셨었어요. 아직까지 그 사유로 그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시고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IRP 예약을 잡으세요. GNRB 방문 예약. 그 다음에 가자마자 요새는 이제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에서 집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집부터 얼른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약한 날에 GNIB 오피스 가셔가지고 IRP 카드 신청하시고 이때 그 비자 피가 300유로예요. 이거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카드, 그래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300유로 카드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가지는 사실 요 세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PPSN을 사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구해야지 PP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거의 같이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학생 비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앞에 서류만 달라요. 입학 허가서, 처음에 학교 등록 마치시면 입학 허가서랑 이건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린다 그랬죠. 만약에 숙소 예약까지 하셨으면 예약증이랑 장고증명서 아까 출국 직전에 준비하시라고 했던 거, 왕복 항공권 가지고 입국을 하시고 도착하시면은 이제 학생 립카드, 더블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시티 투어 하시면 이거 같이 만들어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IRP 예약하고 집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예약 당일에 오피스 찾아가셔가지고 IRP 신청하시고 이때 300유로 카드 결제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일 구하실 분들은 일 구하시고 PPSN 받으시고 계좌 개설하시고 정착하시는 순서를 겪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95% 분들은 다 더블린 가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고민하는 게 너무 싫고 나는 대세를 따르고 싶다 하면 그냥 더블린 선택하시면 크게 없으실 것 같고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 나는 좀 뭔가 다른 색다른 아일랜드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쿠크나 골웨이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쿠크도 요새는 많이 좀 뜨고 있어요. 95%는 아니거든요. 90%가 더블린, 한 8%, 7, 8%가 쿠크, 이제 나머지 분들이 요 밑에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골웨이는 지금 저희 학생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장 갔다 오면서 그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저 한국어 처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골웨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골웨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레이 리머릭은 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는 가끔 있어요. 맞아요. 브레이는 더블린하고 가깝다 보니까 있는데 리머릭 이런 데는 지금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더블린이 제일 수도다 보니까 집세가 좀 많이 비싸고 코크가 더블린 집세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느낌이고 골웨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던리어리가 의외로 던리어리 브레이는 더블린으로 가깝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분당, 판교, 파주, 인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약간 그 부자들이 이렇게 바다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라서 집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 구하기도 매물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방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더블린 맵입니다. 더블린도 이제 서울하고 비슷하게 중간에 강이 흘러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흐르는 강이 리피 강이라고 하는데 리피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져요. 참 신기한 게 어느 나라를 가도 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이 좀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좀 프리미엄한 좀 비싼 지역이 많고 강북이 아닌 지역이 많아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다 위에는 홀수고 밑에가 짝수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게 숫자가 작고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져요. 더블린 18, 아니 더블린 15, 17 이렇게 되면 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중심가에 몰려 있고요. 홈스테이를 나중에 하시게 되시면 홈스테이들은 다 이 주변 이렇게 먼 지역에 이게 주거 지역이거든요.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버스나 루아스 같은 트램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아니면 다트라 그래가지고 기차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통학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짧게 걸리면 2, 30분, 좀 많이 걸리면 4, 50분까지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숙소, 초기 숙소는 말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지내시는 숙소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숙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살다가 벗어나서 이제 직접 알아보셔가지고 사는 숙소를 장기 숙소라고 합니다. 단기 숙소는 이제 학교에서 보통 연계되는 홈스테이나 기숙사가 있고 지금 요거 이제 약간 옛날 자료인데 조금 요새는 올랐어요. 보통 이제 1,000유로 이상 무조건 보셔야 돼요. 1,000에서 1,500, 많이 비싼 기숙사들은 1,800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게 많이 생겼냐면 최근에 아일랜드가 학생 숙소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옛날부터 심했고 지금도 심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이제 요새 뭐가 많이 생기고 있냐면 학생 전문 숙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블린 주변으로. 가보시면 아마 많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시티 주변으로.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레지던스인데 호텔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들만 전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시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안에 뭐 막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다 있고 뭐 영화 볼 수 있는 시설 있고 취사 시설도 잘 돼 있고 휴게룸도 다 잘 돼 있고 각 방마다 안에 딸려 있는 욕실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비싼 게 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월에 1,800유로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이는 이제 장점은 아침, 저녁을 주지만 단점은 멀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학교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뭐 호스텔이나 뭐 이런 데 이용하시고 단기방이 뭐냐면 이렇게 장기방에서 사시는 분들 있죠. 쉐어하우스나 방을 얻어서 사시는 분들이 잠깐 뭐 유럽이나 이런 데로 여행을 뭐 한 4주나 8주 갔다 온다. 그러면서 자기 방을 잠깐 내놓는 경우를 단기방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것도 이제 잠깐 이제 뭐 좀 첨언을 하자면 이 단기방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아주 정상적인 방법의 이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단기방 같은 경우도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블린 기준으로는 이제 쉐어룸은 말 그대로 방을 쉐어하는 거예요. 방 하나에
침대가 뭐 2인에서 4인 들어갈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350에서 550, 600까지도 가고요. 싱글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또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450에서 7, 800유로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룸,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일단 매물이 많이 없어요. 매물이 많이 없고 무조건 1000유로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크는 요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분의 3 가격 정도로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다프트다다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찾고요. 페이스북 렌트 관련 그룹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단체 카톡 정보 공유방이 있거든요. 더블린 정보 공유방이라고. 거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구하고, 한국인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요거 많이 하세요. 지인 소개. 학교 들어가시면 학교 친구들, 들어가자마자 사귀게 된 친구들의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인 소개를 많이 하고, 어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학원마다 광고 게시판 붙어 있거든요. 거기 보고도 많이 구하세요. 자, 간략하게 이거 두 가지 방법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프트닷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첫 페이지거든요. 다프트닷아이 들어오셔서 이 쉐어 메뉴로 들어가요. 우리는 쉐어 하우스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본인이 더블린이다. 그럼 더블린 선택하시고, 더블린의 방 시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더 파인하게 이걸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자기 그 예산도 설정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멀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일단 쭉 보겠습니다. 더블린 위에 쪽은 보통 광고들이 많아서 좀 밑으로 좀 내려오면 한 요 정도부터 이러면은 더블린 3면 보세요. 아까 3 말씀드렸죠. 북쪽이겠죠. 북쪽이고 시티랑 나름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에 950이에요. 그리고 더블룸이에요. 더블룸이면 더블 베드가 하나 있는 룸이란 얘기겠죠.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공동 사용하는 주방이겠고, 이 방이네요. 코딱지만 하죠. 여기서 이제 1000유로 가까이를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월에. 그러니까 더블린도 그렇고 아일랜드 전체적으로 지금 집세가, 사실 집 구하고 집세가 제일 좀 힘든 거예요. 많이들 알아보시고 이제 집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각 올려놓은 매물마다 더블린 6가 참고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짝수가 남쪽이고, 그러니까 더블린 4, 6 이런 데는 정말 프리미엄한 지역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이나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동네. 그래서 이런 데는 보세요. 좀 비싸잖아요. 동네 주변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비싸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항상 매물에 들어오면 컨택트라고 있죠. 그러면 이 컨택트 보면 얘는 이제 이메일밖에 없는데 이메일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메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적어놓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메일이나 전화를 거는 게 부담스러우면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잘 적어야 돼요.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집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네 방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뷰잉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막 한두 개만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 개 정말 산탄총 쏜다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 개를 뿌리셔야지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올까 말까 하거든요. 왜냐면 나같이 집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으니까.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 그룹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그룹에 가시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인 네트워크 그룹이고요. 일단 그룹을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해서 가입이 안 되셨을 테니까. 더블린이면 더블린 한 칸 띄우고 렌트. 코크 사시는 분들은 코크 한 칸 띄우고 렌트. 이렇게 하시면 그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디얼 플랫메이트 더블린, 이것도 이제 더블린에 있는 그 렌트 공유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가입을 누르시면은 가입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매물들을. 그럼 이제 20시간 전에 올라온 매물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세요. We are a couple looking for a studio or one bedroom apartment. 얘네는 구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이 없죠. 사진이랑 보통 같이 올라온 애들이 보죠. 이런 거겠죠. temporary. 이건 temporary니까 임시로 잠깐 구하는 거예요. 단기로 구하는 거예요. female. 여성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나오겠죠. 기간이.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단기방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일단 걸으시고. 이것도 또 looking for two bedroom이고 얘도 구하는 거고. 보세요. 얼마나 구하기 어려우면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매물은 적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이 하우스 헌팅을 열심히 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래갖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만약 이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패매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딱 해놓는 거죠. Please check PM. 내가 보냈으니까 확인해봐라. 하면서 좀 괜찮은 매물이면 이런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찍어 넣는 거죠. 보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내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룹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페북 그룹을 통해서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무조건은 아닌데 페북은 좀 이상하게 그 남미 쪽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다프테는 보면 이제 의외로 아이리시 사람들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단체 카톡방은 당연히 한국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지인 소개나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게 오히려 확률이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되게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좁은 사회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고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한 달에 건너면 다 알아서 그래서 그런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뷰잉을 만약에 잡혔어요. 운이 좋게. 뷰잉 가시면은 이제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뷰잉 가셔가지고, 내가 돈 내니까 나는 이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확인 받을 거 다 받고 마음에 들면 그제서야 돈을 내야지 못 내긴 척, 협상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집 절대 못 구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되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돼. 나는 집 청소도 잘하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교성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을 시켜 인터뷰 비슷하게 볼 거예요. 너는 뭐 하니? 어디서 왔니? 너 학생이니? 학교에서 언제 끝나니? 뭐 일은 하니?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최대한 나이스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확인하셔야죠. 집의 위치가 위험 지역 같은 데 있으면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집 뷰잉 가시기 전에 집을 알아보실 때부터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 특히 더블린이 그런데 몇몇 지역들은 좀 여기는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된다 뭐 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핀글라스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뭐 서머힐 뭐 이런 데 몇 군데 좀 악명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가끔 또 집이 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피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안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남미 친구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우스 파티 자주 하고 이러니까. 그게 내가 싫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또 나는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이 싫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 가능한지도 좀 물어보시고. 애완동물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알러지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조심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많이 또 트러블 생기거든요. 하우스메이드들끼리. 겨울 되면은 의외로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와요, 거기는. 한국식이 온돌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다 라디에이터를 틀어가지고 공기를 데피는 방식이라서 겨울 되면은 난방비가 아주 막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만약에 내가 여름인데 보러 갔어. 그럼 겨울에는 보통 얼마 정도 냈었어?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끔 이제 비리 아예 렌트비에 비리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거실을 아예 개조해가지고 거실에다 침대 갖다 놓고 방으로 사용하는 집들도 있어요. 렌트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원래는 이게 사실 아일랜드 주거법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보셨죠? 막 방 하나에 막 벙크베드 몇 개씩 넣으면. 걔네들도 아마 내가 봤을 때 신고하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괜찮으면, 나는 렌트비를 아끼고 싶어. 시티에서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집에서는 잠만 잘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딱 맞는 나한테 용도야. 그러면은 그냥 서로 상호 합의하에 그냥 그럼 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CV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CV. 저희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 제가 사용하던 실제로 웨이터 일 구할 때 여러 군데서 사용했던 CV를 템플릿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 헌팅을 하셔야 돼요. 헌팅은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도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잡구하는 사이트, 우리나라 뭐죠? 알바몬이나 뭐 이런 것 같은 사이트들이 아일랜드도 있는데, 거기서 구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발품을 파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아일랜드는 아직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것이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잡헌팅도 마찬가지로 직접 발품 팔면서 CV를 손으로 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확률도 더 높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는 거를 이제 CV 드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인터뷰 기회가 왔을 때 인터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터뷰가 정상적으로 운이 좋게 통과하면은 꼭 일을 한번 시켜봐요. 트라이얼이라는 걸 시켜보거든요. 뭐 이건 짧을 때는 뭐 하루만 시켜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정말 긴 곳은 막 일주일까지도 시켜봐요. 그리고 뭐 정말 악덕업주들은 트라이얼 때 돈을 안 주지만 보통은 다 줘요. 정상적인 급여에서 약간 깎아서 트라이얼 지급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라이얼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시프트로 이제 일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레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고용주한테 잡레터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레터를 가지고 PPS 오피스를 가서 PPSN을 발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자, 그럼 물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아일랜드에서는 물가가 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느낌이. 아일랜드 아까 시급이 올해 참고로 굿뉴스예요. 2023년부터 제가 알기로 12유로대로 올랐어요. 예전에 11유로 얼마였는데 12유로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저시급이 더 올라가지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일랜드는 외식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크게 매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당을 가서 뭘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 아일랜드가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자기네들끼리 이 FTA가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식료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 이런 것들이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무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고기도 그렇고. 고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면 한국보다 고기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장 봐서 먹으면 엄청 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식비가 요리를 하면 하루에 한 6천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다 사 먹으면 한 5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꼭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워홀 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어학원을 고려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굳이 저는 막 그분들을 무조건 학원 가세요라고 설득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오래 했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식당에 나중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그 케이터링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식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요식업 쪽에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특정 국가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수치상으로 많은 국적이 있어요. 그 요식업계에서, 아일랜드에서 요식업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국적들이 어디냐면 동유럽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받거나 워홀을 받거나 그걸 막 평생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거기는 가끔 업으로 하는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이나 심지어 아이리시들도 가끔 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거기서 발견이 되거든요.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거기서 그 이제 요식업에서 하는 일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곳은 식당이니까 식당을 예로 들어서 말을 드리면, 그 요리사면은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리사는 좀 시급 체계가 다릅니다. 저는 웨이터였고, 요리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시급이 계속 올라가요. 물론 웨이터도 나중에 시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요리사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팁 문화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그래서 팁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물론 또 식당 시스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일했던 식당, 보통 대부분의 식당들이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팁은 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로어라 그러는데, 플로어에서 나온 팁들은 그 플로어에서 일했던 그 웨이터들끼리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거를 저기 주방에 일하는 직원들이 나눠 갖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자기네들 시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기술에 맞게 그걸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이 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차피 일 자체가 생각해보시면, 뭐 여러분들 알바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홀에서 하는 일이 아주 그다지 큰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손님 주문 받고 주문한 거 갖다 드리고, 컴플레인 있으면 컴플레인 처리해 드리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매니저도 생기고 그 밑에서 생기고 또 밑에 생기고 이게 생기잖아요. 그게 뭘로 결정이 되냐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생기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순서도 아니고 근속 기관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호봉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내가 얼마나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에서 일하는 대우도 달라지고요. 반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컴플레인을 제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 뭐 샵을 가거나 어딜 가서 분명히 얘 잘못인데도 내가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알아요. 내가 뭐 못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냥 제대로 대응을 안 해줘요. 뻔히 얘는 못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생 같은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엄청 억울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출발했을 때 실력 정도로도 저는 여행을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행 다닐 때 다 우리 지금 다 될 거예요. 손짓 발짓만 해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게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정교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제가 했었던 건데 한국 문화가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지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아카데믹한 잉글리시가 필요해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가서 이런 말들 외국인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써요. 영어가 곧 권력이다. 영어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될 거예요.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한국에서 뭐 서울대를 나왔던 스카이를 나왔던 거기 가면 영어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뭐 중졸, 초졸 수준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컸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엄청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전 가장 중요하고 제가 몸소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저는 몸소 했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을 때도 그랬고 영어를 배우고 나서도 이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이 될 수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문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지금 만난 이제 와이프 인연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모두가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다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학원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안 다녀도 1년 살면 어느 정도 영어 늘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외국에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매일 영어를 쓰게 될 거고, 영어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학원은 이런 거예요.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와 자격을 가진 강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만 전문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잘 늘려줄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목표를 효율적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약간 우리가 그 헬스장 가서 PT를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PT 안 받아도 되죠. 헬스장 가서 나 혼자 운동해도 되잖아요. 유튜브 보고. 해도 되지만 PT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근육이 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체지방이 감소하고 어떤 식단을 해야지 뭐 어떻게 좋고 이런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학원에 가시면은 이런 수업들을 해요.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문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루 3시간, 하루 4시간 혹은 5시간 이상 이렇게 주당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참고로 오전반이 오후반보다 좀 더 비쌉니다, 가격이. 왜냐면 대부분 학생분들이 다 오전반으로 몰리거든요. 왜냐면 오후에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수업의 질의 차이는 전혀 없는데 오전반이 좀 더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 이제 가격대는 대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어학원의 오후반, 6개월 기준입니다. 오후반은 32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비싼 데는 저까지도 가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선택하실 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학생 비자분들이 그런데 이 두 가지 인증은 무조건, 이 두 가지 인증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학원이. 왜냐면 이거가 없는 어학원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 비자 발급이 안 돼요. 그 이민국에서 이거는 나오는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가 안 나오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무슨 인증이냐면 어학원이 망했을 때 갑자기 도산을 하거나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그거를 변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있는 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는 무조건 이거 인증을 가지고 있는 어학원만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ME랑 셀렉트는 약간 좀 둘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소수의 몇몇 어학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약간 연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에서 누구 하나가 망하면 여기서 망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다른 어학원에서 그냥 다 무료로 받아주자. 약간 이런 거를 맺어놓은 어학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개월 학생 비자 하면 얼마나 드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2023년 걸 하면서 약간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주 저렴한 저가형 어학원을 선택하시고, 생활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시고, 돈을 아껴 쓰시면은 8개월에 한 이 정도로 아주 아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중가대 어학원을 선택하시면 저 정도, 고가 어학원 선택하시면 저 정도가 들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학생 비자는 일이 주당 20시간 혹은 1년에 5개월은 40시간 가능한데 일을 안 했다라는 가정 하에 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사실 이 정도 돈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자기 일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아일랜드는 사실 그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가장 저렴하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가장 저렴하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저가 어학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도 물론 고가 어학원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가 어학원들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네. 자, 만약에 저희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저희는 이런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학교의 그 정가보다는 무조건 저렴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할인 코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등록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속 다 무료로 해드리고, 등록하신 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제 템플릿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공항 픽업을 도착하실 때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시자마자 심카드, 공항에서 바로 개통하실 수 있게. 이 경우가 의외로 좀 유용한데, 왜냐면 공항에서도 심카드를 팔긴 팔아요. 근데 모든 통신사의 심카드를 팔지 않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가시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통신사가 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팁으로 알아두세요. 혹시 저희를 이용 안 하시더라도. 그 3라는 통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시는 모보라고 있어요. 그 두 통신사가 좋은 이유가 월에 20유로를 충전을 하시면요, 한 달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통신사들 뭐 예를 들면 보다폰도 있고 뭐 에어도 있고 다른 데 있는데, 거기는 20유로를 충전해도 뭐 한 8기가 뭐 아니면 내지는 뭐 6기가 뭐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데이터를 특히 많이 사용하시면 뭐 유튜브 보시거나 이러시면은 그거가 다 소진돼 버리면은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통신사께 좋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통신사가 공항에서는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도착하시면 이거를 저희 현지 직원 매니저분이 이 통신사 거를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20유로 충전된 상태로. 그래서 한 달은 일단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시고 나서 이제 며칠 이내에 시티 투어를 제공해드리면서 정착 정보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단기방에서 그 초기 숙소에서 장기방으로 그때 이사 도움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수 중의 기간에는 온라인 상담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현지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더비나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뭐 2-3번씩 출장을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수석 회원 정모를 할 거예요. 혹은 제가 뭐 못 가더라도 현지에 저희 매니저분께서 또 정모를 중간중간에 여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질문해 주세요. 네.